저는 바이크 영역 외길 30년이에요. 그래서 라이딩 기어에 관해선 누구보다 잘 알아요.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. 난 주연나 프로니깐요. 안녕하십니까, 모토잡입니다. 드디어 883 방출합니다. 죄송합니다. 벌써 질렸냐? 전혀 아닙니다. 36년의 가장 오래된 역사 스포츠터 XL부터 시작한 그 36년 된 이 사고 엔진 할리를 느끼기에는 이 가격대에 이만한 것도 없다. 883입니다. 차가 너무 많아요. 4대 제 맛에 타는 거지만 한 번씩 거울 보면은 아이고 내가 얘를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, 그래서 적당한 덩치의 라이더 분이 이 녀석을 분양해 가면은 더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. 제가 거의 손을 다 봐놨습니다. 설명을 해드릴게요. 또 만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프론트 부분에는 바버 스타일로, 바버라 하면은 이제 컷하다, 뭔가 단조롭게 만들다, 45도 90도 커팅한 라인을 그대로 살려두는 그런 심플한 멋이 바로 바버 스타일인데, 뭐 전체적으로 바버는 아니지만 세미 초퍼 스타일이라고 하기에도 참 매니아 분들에게는 조금 거시기한 얕은 세미 초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 달았냐? 원래 안 달았었어요. 이 상태로 비 오는 날에 타시는 분한테 물어봐 어떤지. 죽고 싶습니다. 세차 다 하고 나왔어. 바람 좋다 감자. 근데 저 멀리서 이제 먹구름이 오네요. 잠깐만, 설마 아니겠지. 그대로 내립니다. 안 내리는 법이 없어. 근데 땅이 젖잖아. 핸다 없으신 라이더 분들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. 왜냐? 타고 올라옵니다. 지금 오늘 또 잠깐 물 있는 곳 지나갔는데 다 묻었어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바퀴는 그나마 이제 클래식 타이어 라인업 중에서 구하기 쉬운 신코 제품입니다. 직선 트레이드를 원했었는데 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제 차의 큰 변화는 바로 포크 인지업입니다. 풀고 다시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인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사이드 램프, 이것도 제가 알리에서 샀어요. 원래는 이만합니다. 아이의 주먹만한 크기의 램프가 달리는데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거야. 인치도 길게 늘어뜨려 놨겠다. 제가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뒤도 마찬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미등 이것도 달았습니다. 저는 그때는 제 자가 정비에 열정이 굉장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웬 미친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뒤쪽으로 말총 꼬리가 나왔었어요. 이까지 나왔었습니다. 이것도 멋이 좀 없는 거야. 앞을 좀 올리다 보니까 과감하게 잘랐습니다. 번호판 또 이 위치를 고수한 이유가 이렇게 잘려 있잖아요. 또 올라온단 말이지. 뒤통수 스트라이프도 같이 만들어지는 거야. 그럼 너무 끔찍하잖아. 번호판의 길이를 좀 더 이용해서 여기까지. 연료 탱크 자체를 전체적으로 샌딩을 했습니다. 글라인더 느낌이 좀 나는 게 덜 밋밋하고 예쁘더라고요. 레터링은 기본 베이스 프라이머 올리고 우레탄 검정색 도색을 올린 다음에 그 위에 클리어 코팅까지 한 5번 정도 했어요. 그런데 뚜껑부에서 휘발유를 넣다 보면 묻을 거 아니에요. 그 부분은 조금씩 까주고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탱크를 업한 상태거든요. 이 보이는 이 라인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선을 없애는데, 이거를 떼내고 이 선을 안쪽 공간이 있거든요. 그쪽으로 넣어버린다고요. 돈도 생기고 이제 시간 있을 때 천천히 해야지 하면서 남겨뒀던 부분인데, 어차피 셈이니까 뭐 전통 뭐 그런 거 아닙니다. 전통이라고 하면은 이 서스도 없어야 돼요. 차대를 아예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. 하드테일 작업을 해야 되는데, 그렇죠, 돈이 굉장히 많이 깨진다. 여하튼 저는 세미튠이라고요.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, 저도 몰랐어요. 할리의 엔진들은 브리더라는 게 있더라고요. 숨구멍이 있어요. 이 볼트에. 여기서 조금씩 뭔가 블로바이 가스라고 해야 되나? 끈덕끈덕한 오일이 조금씩 나와요. 조금씩 떨어져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묻을 때도 있고. 근데 그게 하자가 아니에요. 얘가 숨을 잘 쉬고 있다는 증거거든요.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. 데이토나라고 해서 일본에서 만든 브랜드인데, 두 번째 바꾼 게 이 녀석이에요. 첫 번째 바꿨을 땐 10.5인치였나? 그때 엄청 낮았어. 팬더랑 리어 타이어가 붙지 않을까? 걱정했었는데 붙더라고. 이건 좀 너무 오버했다 싶어가지고,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인치일 겁니다. 175cm에 몸무게가 100kg입니다. 거기에 딱 맞는 세팅입니다. 그리고 그 뒤에 텐덤을 하게 되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. 뒤에 태우지 마세요. 이런 큰 짐까지는 괜찮습니다. 뭐 여자친구분이 뭐 30kg다, 뭐 29kg다, 그러면 상관없어. 자신 있으면 도전해보세요.
단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은 프론트 포크, 뭐 엔진 오일, 클러치 오일 뭐 그런 거는 제가 다 갈았죠. 그런데 프론트 쪽은 제가 아직도 갈지는 않았습니다. 한번 말 나온 김에 눌러볼까요? 이 정도면은 살아는 있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배기 각각 나오는 트윈 1대1 순정 그대로 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. 환경검사도 통과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검사 기간 걱정하실 거 없이 1년 반 가까이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핸들부는 간소화를 안 시켰어요. 간소화를 시키는데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로 알고 있어요. 멀리서 보면은 이게 커 보이지 않아요. 지금도 커 보이진 않죠. 예, 뭉치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로 다니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점 말씀드릴게요. 할리는 뭐 신차도 그렇다는데 시동이 갑자기 안 걸렸을 때가 있어요. 어제까지만 해도 셀도 잘 돌아가고 플러그 뽑아서 이렇게 봤지 잘 터지는 거야. 여기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연료죠. 검색을 막 해봤어. 물이 찬대요. 홀겹입니다. 기온차가 있고 한참 달렸다가 갑자기 추워질 때 안쪽에 결로가 생기는데 그 결로가 이제 모여서 수분이 밑에 점점점 차는 거예요. 연료를 빨아들이는 그 호수까지 수분이 찬 거였어요. 자바라처럼 고무를 꾹꾹꾹 누르게 되면은 이제 빨아당겨서 이제 빼내는 게 있어요. 그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빼니까 평소처럼 한 방에 딱 걸리더라고요. 가져가시게 되면은 아날로그적인 자가 정비에 조금씩 취미를 두셔야만 할리 라이프 저렴하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단점, 여기 호수가 있어요. 여기가 엔진 오일 리저브입니다. 밑에 오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호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노후화가 됐어요. 임시 방편으로 더 강하게 조아놨는데 이게 정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서 또 호수만 갈면 됩니다. 단점이 뭐가 있나 이제? 키로수는 많이 안 나와요. 제가 느껴보기에는 5단 미션인데 80km가 딱 맞습니다. 더 이상 당기면 감성이 없어요. 오히려 안전 속도를 지키게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. 그리고 지금 많이 누워있죠. 요 단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. 사이드 스탠드가 기본 순정으로 돼 있거든요. 요거를 바꿨어야 되는데 다시 또 주문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. 언젠가 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. 자, 그리고 소모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뒤는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. 제가 이거 얼마 전에 갈았네. 뒤는 아예 거의 100%로 보시면 되고 앞이 이제 35% 정도 남았습니다. 한 1000km 정도 달리시면은 이제 슬슬 갈 때가 오시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출시될 때부터 미흡했던 점이 리벳 클러치라서 이게 닳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마모되는 부분이 없어지고 리벳 부분에 이제 마모가 시작됩니다. 그렇게 되면 골치 아파져요. 어느 순간에 똑 부러져서 마돌게 됩니다. 저도 그런 상태였어요. 클러치도 잘 안 잡히고 막 그랬었거든요. 아이언 게라지 가서 꼼꼼하게 솜 다 봐서 지금 새 걸로 갈아놨습니다. 최소한 5만 킬로는 더 타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제네레이터 갈았습니다. 전기가 안 올라오더라고. 은근히 이거 소음 많이 써겠네.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연식이 됐잖아요. 갈 때가 된 거야. 소모품입니다. 엔진의 블럭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다른 것은 다 소모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불만은 없었습니다. 결국에는 뭐냐, 제가 지금 다 갈아놨다는 거. 손볼 곳이 있겠지. 어디서 나오겠지. 당연히 뭐 장담은 못 드립니다. 어디서 나오겠지. 그렇지만 큰 문제는 다 고민해서 접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,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단점이 많네요. 제가 이거 수공으로 손을 봐놨는데 좌우 깜빡이 양쪽으로 또 누르면은 그 경고등 켜져요. 다 켜집니다. 근데 릴레이가 없어서 깜빡 이러긴 합니다. 뒤에서 뭐 이렇게 요란하게 이렇게 깜빡이지? 막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포지션 자체가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포지션이거든요. 백미러를 볼 때는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. 멋이 안 나거든. 밑으로 이렇게 따로 달아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고, 이게 적응이 좀 오래 필요할 것 같죠? 전혀 아닙니다. 바로 밑으로 이 시선만 조금 떨어뜨리면 바로바로 꽤 잘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, 시동 어떻게 걸리는지 보여드릴게요. 냉간 시동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정도입니다. 이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혼다도 그렇지만 시동이 잘 걸리는 손가락 안에 드는 녀석이에요. 이상하게. 그리고 웃긴 게 클러치가 이만큼 가벼운 녀석은 처음 봤대요. 할리 중에서. 그리고 스로틀 굉장히 가볍습니다. 잡고 이렇게 엉덩이 좀 당긴다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확 돌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. 이런 느낌.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태가
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뭐 좌우궁 다 있습니다. 밑으로 스크래치 조금씩 보이고요. 왼쪽에 레버 쪽에 살짝 끓김이 있고 나머지는 깔끔합니다. 그리고 크롬이기 때문에 약간의 스크래치는 보이지도 않아요. 전체적으로 사용감이 좀 있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이제 참고하시고 한번 보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출을 하나 할게 될 것 같은데 4대니까 1년에 2분기로, 그래서 1분기 때 2개 거의 동시에 나와요. 한 달 차이로. 이상하게 또 그렇게 가져왔네. 한번 뻥 폭탄 맞고 겨울 되기 직전에 한 2대가 또 같이 보험이 들어와요. 거기까지도 괜찮아. 그런데 환경검사도 야, 어떻게 그렇게 예술로 맞췄냐. 난 뭐 환경검사 직원 된 줄 알았어요. 와, 진짜 너무 지겹습니다. 그래서 이 녀석 하나 방출하고, 어차피 다이나를 맛봤거든 내가. 아까운 녀석이지만 제가 진짜 잘 타고 있는 녀석이거든요. 좀 더 제 덩치보다는 좀 적당하신 한 170 정도의 스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거의 다 잘 어울리실 겁니다. 왜냐? 883의 휠 베이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. 이게 인치업이 얼마 안 되지만 휠 베이스가 얼마 안 커질 것 같죠? 옆에 대놓고 보세요. 순정이랑 깜짝 놀랍니다. 초퍼 스타일로 머리가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커 보인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. 883 타는 친구 있으면은 옆에 그냥 대서 구경해.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먼저 사야 되겠네요. 비교하려면. 여하튼 그렇습니다. 이제 할리를 입문하는 단계도 좋고, 트라이엄프나 뭐 가와사키, 뭐 클래식 잘 나오잖아요. 그런데 너무 많이 타는 것 같다 이제는. 조금 다른 맛을 좀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합니다. 할리 보시면 충분히 부려보실 수도 있고, 요런 탱크 크롬 이거는 요즘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.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. 그때만 나올 수 있었던 퀄리티의 883C고요 제가 밑에 하단부에 설명글과 카카오톡 아이디를 첨부해 놓겠습니다.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여기서 부탁을 해드릴게, 저랑 이제 딜하는 것과 판매하는 어떤 스토리를 같이 한번 촬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강요는 아닙니다. 지금까지 모토 잡이었고요. 뭔가 보낼 생각하니까 좀 섭섭한데 그렇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모토 잡이었습니다.